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테크닉 공부를 멈추십시오. 수백억대 자산가들이 돈을 대하는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던 저도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매달 영수증만 쌓여가는 통장을 보며 늘 좌절했었죠. 시중의 재테크 책을 아무리 읽어도 제자리였던 이유, 돈을 단순한 숫자로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백날 주식 차트 보고 적금 깨봐야 절대 부자 안 됩니다. 돈은 살아 숨쉬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돈이 스스로 굴러오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통장 속 돈을 단순한 숫자로만 보시나요? 부자들은 돈을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며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 머물고 싶어 하고 가치 없게 쓰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등을 돌립니다. 돈을 인격체로 존중할 때 비로소 통제력이 생깁니다. 내 통장의 주인이 되어 돈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세요. 작은 지갑 속 환경부터 바꾸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돈이 혐오하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돈도 자신만의 뚜렷한 취향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돈은 목적이 분명하고 가치 있는 품격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반면 유흥이나 도박, 과시를 위한 자리는 가장 혐오하죠. 허투루 흘러간 돈은 상처를 입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주인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이나 탐욕으로 모은 자산은 결국 주인을 해치지만 감사와 성실함으로 모은 자산은 주변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건 돈과의 건강한 관계 정립입니다. 다음 챕터에선 큰 돈을 부르는 푼돈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푼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큰 돈을 담지 못합니다. 작은 돈은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박대하는 집에 부모가 찾아올 리 만무하겠죠. 부자들은 10원짜리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엔 편의점 잔돈을 귀찮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푼돈이 큰 돈을 데려오는 씨앗이더군요. 작은 수입을 존중할 때 부의 그릇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 작은 돈은 지금 어떤 대접을 받나요? 다음 챕터에선 세금 낼 때 부자들의 비밀을 알아봅니다. 세금이나 고지서를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아깝고 손해보는 기분부터 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나갈 돈을 기쁘게 보냅니다. 세금은 내가 사회에서 올린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이죠. 지출할 때 인색하게 굴면 돈은 그 그릇을 간파합니다. 나를 보내기 싫어하는구나라며 떠날 준비를 합니다. 기쁘게 보낸 돈은 반드시 더 큰 무리를 데려옵니다. 바른 지출이야말로 부의 그릇을 단단하게 다지는 법입니다. 다음 챕터에선 월급이 목돈보다 강력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가끔 쏟아지는 폭우보다 매일 내리는 가랑비가 무섭습니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한 목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훨씬 강력하죠. 규칙적인 수입은 시스템화된 조직화된 돈이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자산은 쉽게 흩어지지 않는 구심점을 만듭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목돈은 소비의 유혹에 취약합니다. 관리 체계가 없으면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사라지죠. 현재 잔고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다음 챕터에선 첫 1억이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를 다룹니다. 돈은 물리 세계의 행성처럼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주변 사물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죠. 첫 종잣돈 1억을 모으는 과정이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는 아직 돈의 중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오로지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첫 1억이 모이면 자산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1억은 자산의 이자가 더해져 훨씬 수월해집니다. 임계점을 돌파하면 돈 스스로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다음 챕터에선 부를 결정짓는 남의 돈에 대한 태도를 다룹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부의 크기가 보입니다. 내가 낼 때는 아까워 벌벌 떨면서 남이 사는 자리에선 값비싼 메뉴를 망설임 없이 고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부를 담을 그릇을 스스로 깨뜨리는 행동이죠. 공공자산이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남의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돈의 가치를 안다는 증거입니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돈 역시 머물고 싶어 하지만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 곁에선 언제든 떠날 기회만 노립니다. 다음 챕터에선 부의 그릇을 키우는 수가
이론을 알아봅니다. 사찰에서 물을 받는 돌그릇을 수각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불을 담는 그릇도 이와 같습니다. 그릇이 작거나 균열이 가 있다면 물은 다 새어 나갑니다. 불을 축적하기 전에 이 수각을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먼저 돈을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돈을 아끼고 남의 돈도 내 돈처럼 귀하게 여겨야 비로소 불을 담아낼 철학적 깊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수각만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챕터에선 지갑에서 지금 당장 빼야 할 것을 공개합니다. 월급 200만원 직장인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지갑 속에 쌓인 영수증과 쓰레기를 전부 비우는 것입니다. 돈이 머무는 공간을 청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테크닉보다 돈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인드셋을 갖추세요. 작은 돈을 사랑하고 남의 돈도 내 돈처럼 아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을 담을 단단한 수각이 완성됩니다. 돈의 중력이 당신을 위해 일할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김대리가 여러분의 단단한 머니 멘탈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돈과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세요.